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4월 위기설에 대해서 거의 없어진 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없어진 게 아니라 미룬 거죠. 4월에 발표된 여러가지 건설사들, 특히 태양건설 같은 경우가 이번에 PF 위기에 트리거가 됐죠. 실상 그 전에 레고랜드가 트리거가 됐지만 조용히 누르고 있었는데도 갑툭튀에서 톡 터진 게 태양건설이었죠. 물론 중소건설사들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무너졌고, 그런데 이게 4월에 발표될 거를 5월로 미뤘어요. 그리고 신평사들 발표도 다 총선 이후로 미뤘죠. PF 문제도 실질적으로 감당 가능하다, 4월 위기설은 없다라고 해놓고서 발표는 5월에 하겠다. 이런 것들 보면서 4월 위기설이 4월에 안 터지도록 뒤로 미루면서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더 늘어났는데, 늘어난 문제점들은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제2의 태양건설 사태가 터질 수도 있다. 굉장히 위험한 지표가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신용평가사 경고 PF가 총선 끝나자마자 연이어 나오고 있죠. 한국기업평가, 그 다음에 나심평, 한심평 이런 데서 연이어서 총선 끝나자마자 발표가 연속으로 나왔습니다. 무슨 문제? PF 문제에 대해서, 특히 어디에? 이금융권으로 전가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고, 요게 총선 이후 발표된 이유는 PF 보고서를 총선 이후에 내도록 정부와 사전에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이 된다. 왜냐하면 신평사의 수익 모델은 회사채의 신용등급을 평가하며 대가를 받는데, 신평사를 늘리거나 혹은 발행 조건을 완화해서 신평사의 근간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목줄을 쥐고 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발표가 나왔지만 발표 내용들 보면은 안전하다가 아니라 위험하다만 계속 나오고 있죠. 이런 상황인 거고, 이런 것들을 안 터지게 하기 위해서 다 5월로 미루고 있죠. 예를 들어서 당초 4월 11일 이것도 총선 끝나자마자로 미룬 거예요. 근데 총선 끝나고 또 4월 위기설 바로 터지면 또 문제될 수 있으니까 이걸 5월로 넘겨버렸죠. 산업은행 자체도. 그래가지고 지금 무슨 상황이 펼쳐지고 있냐면요, 방송 직전에 본 기사라서 결국에는 미루면서 상황은 이렇게 되고 있어요. 산은에서 4월 11일에서 5월로 미뤘다. 정부에서도 PF 정리 방안이 5월에 나오니까. 근데 지금 혈세로 태양건설 지원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핵심으로 꼽히는 종합환경기업 에코비트 매각전이 예상의 흥행 성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왜냐면 예상상 안 되는 거였는데 산업은행이 인수자 자금 조달 구원투수로 나서면서, 그래서 이게 국민 혈세가 아니고 산업은행 자체의 혈세다, 이런 느낌인데, 요것도 지금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오늘 나까지만 하더라도 블루원 이런 데도 매각 무산되고 이런 이야기들 나왔었는데, 이게 저녁 때 되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함께 매각하는 거 빼고 저것만 팔고 이런 식으로 겨우겨우 지금 하나씩 하고 있는데, 보면은 팔고 나서 요것 빼고 요것 빼면 남는 것도 없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지금 문제가 터질 것들, 매각 지연되고 이런 것들 다 5월로 넘기면서 시간 벌고 헐값에 매각하고 있으니까 지금 결국엔 4월 위기설은 어느 정도 진정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다 끝이 아니라는 거죠. 토지를 반값에 내야도 지금 개발 사업이 수지 타산이 맞지 않으니까 다 뒤로 밀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태양건설발 PF 구조 조정 시작됐다. 왜? 태양건설발은 얘가 그냥 트리거가 됐단 소리고, PF 문제가 계속 있었는데 결국 큰 데서 하나 터지니까 구조 조정이 시작됐고, 지금 보면 브릿지론에 신평사들 이야기했을 때 브릿지론의 70%가 망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지금 보면 브릿지론의 95%가 시공사 교체 또는 청산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그래서 대대적인 정리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런 부실사업장이 한꺼번에 경공매에 나오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당연히 경쟁은 세지고, 여기에 지금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있는 은행이 금융당국에서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은행이 사라, 결국에는 은행한테 떠넘긴다, 이런 형국으로 진행을 하는 정도다. 실제 정부가 돈이 어딨어요. 은행한테 떠넘기는 거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결국에는 태양건설 문제를 지금 덮어두고 있었던 거예요. 총선 이슈로 덮어두고 워크아웃을 어찌저찌 계속 연장하고 밀어주면서 지금까지 버티도록 만들고, 다 이런 상황으로 겨우겨우 버텨왔던 정도인데, 결국에는 당연히 태양건설만 문제되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계속 부실이 커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건설사가 어디냐, 제2의 태양건설이 될 수도 있는, 보시면 신세계건설,
지금 굉장히 상황이 심각합니다. 지금 뭐 NH투자증권이나 한국투자증권이 6,500억 인수 자금을 대출해줘서 이런 식으로 급한 불 끄기에 도와주고, 그 다음에 모회사인 이마트가 매입 확약을 통해서 신용 보강을 나서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상황이 워낙 안 좋으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2022년 265%였던 부채 비율이 작년 1년 만에 976%까지 3배 이상 뛰었다. 부채 비율이 거의 1000%에 달합니다. 그나마 신세계건설이 버틸 수 있는 강한 동력은, 사실 태형건설보다 어떻게 따지면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버틸 수 있는 동력은 모회사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만약에 모회사가 계속 살리려고 때려 붙는다든지, 만약에 영 안 되면 여기 손절하겠다 느낌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절 확정이 된 것도 아니고, 모회사가 계속 지원이 가능하면은 태형처럼 무너지는 게 아니라 버틸 수 있습니다. 근데 손익 계산을 했을 때 모회사가 계속 지원을 해줄 상황이 아니라 부실 PF 늘어나고 문제가 커져서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 된다면 저기가 제2의 태형건설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문제들이 계속 나왔어요. 보면은 신용 등급도 떨어졌죠. 그룹이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사장도 바꿨고, 지금 부서도 통폐합해가면서 어찌저찌 지금 열심히 방법을 찾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신세계건설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건설업 전반적인 문제는 무엇 때문이다? 부실한 PF요? 부실한 PF는 지금 부실해진 게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 부실했어요. 계속 부실한 PF들이 지금까지 버티고 건설사들을 오히려 돈 많이 벌게 만들고 성장할 수 있던 원동력이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다? 집이 잘 팔리니까. 집이 잘 팔리니까 그런 거죠. 집이 안 팔리고 있으니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게 집이 잘 팔릴 시장이 되냐 안 되냐, 혹은 집은 안 팔리더라도 기타 수익형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팔릴 환경이 되냐. 만약에 이것마저 안 되면 정부에서 SOC 사업이라도 열심히 지원해줄 상황이 되냐. 근데 다 안 되는 상황이다. 지금 SOC로 버틸 수 있는 거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SOC를 지금 진행하면서도 대부분 민자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정부가 자금이 많지 않다. 결국에는 SOC 사업으로 건설사들 살리는 것은 일본처럼 흘러가게 만드는 방법이다. 그래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SOC 사업으로 건설사 살린 건 어떨 때 가능한 거냐면요, 집값이 막 엄청 거품이 낀 게 아닌데 전반적인 경제 문제로 인해서 일시적인 침체가 왔다, 건설사들이. 이럴 때 한 1, 2년만 건설사들이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면은 그 뒤에는 시장이 회복되면서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일시적인 조치로 붙는 유동성이지, 다 무너졌는데 이거를 무너지는 동안에 그래도 한 1, 2년 더 버티고 2년 이후에 무너지도록 만들자, 이런 이유로 SOC 사업하는 건요, 결국에는 부실만 키우는 꼴이에요.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지금 분양가가 워낙 비싸죠. 분양가가 워낙 비싸서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3040 당첨자 줄고 50대 이상 증가. 늘 말씀드리지만 당첨자 줄고 50대 이상 증가해서 50대 이상이 증가한 게 아니에요. 뭐가 증가한 거예요? 비율이 증가했다. 3040이 한 300명 당첨되고 1000명 중에서 50대가 200명 당첨이 됐는데, 여기서 한 100명으로 줄고 150명으로 줄었어요. 근데 당첨자가 500명으로 줄었다. 그럼 요때는 20%인데 요때는 30%가 되죠. 오히려 비율은 늘 수가 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당첨자 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언론에서도 이야기했어요. 거래량 많을 때도 마찬가지고. 거래량도 계속 2030 비중만 이야기를 했죠. 2030 거래량도 줄었는데 비중이 늘었다고 2030 거래량이 는 것처럼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2030들이 들어오도록 유도를 많이 했죠. 4050들은 다 아는데. 그런 거고, 비율이 늘었다. 왜 50대 이상 당첨자 비율이 늘었냐? 젊은 층이 기존 매매 시장으로 이동, 같은 소리 개뿔. 지금 거래량 개판인데 3월에 엄청 늘었다고 하더라도 개판이에요. 그게 정책대출빨 받긴 했는데, 문제는 지금 정책대출빨로 하더라도 평년 거래량도 회복 안 되고 있죠. 근데 무슨 매매 시장으로 이동해요. 코로나 때만큼 되면은 진짜 이동한 게 맞는데 매매 시장으로 이동한 게 아니라 이탈한 거죠. 이 분양가는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분양가가 비싸서 분양을 못 받아요. 2030들 돈 다 없진 않겠죠? 그러면은 보통 세 부류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돈이 진짜 많은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 근데 돈이 많은 사람에서 두 부류로 나뉘는 거죠. 돈이 많은데 현재 분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현재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러면은 현재 분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돈이 많은데 과거에 코로나 때나 이때 영끌해가지고 다 이미 들어갔다. 그리고 영끌해서 살 수 있는 여력은 있는데 아직 안 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때도 안 샀는데 지금 사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분양이 안 되는 거다. 그럼 건설사들은 언제 어떻게 살아나요?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인허가 줄고 막 분양 줄고 그래가지고 공급 부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공급 부족인데 왜 미분양이 늘어요? 대책 다 풀어줬는데? 실질적으로 저기 실거주 여건 빼곤 다 풀어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많이 풀어줬는데 왜 미분양이 늘어요? 공급 부족이 아니란 소리예요. 이런 것들 잘 생각해 보시면은 건설사들이 결국에는 살아나기 위해서는 가게에서 분양을 받을 수 있을 그런 환경이 맞이가 돼야 되는데 결국에는 건설 경기가 계속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 무순위에서 그나마 되는 이유는 그래도 예전에는 실수요만 받을 수 있었다면 지금은 투기 수요도 유입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무순위에서 그나마 완판이 되는 거다. 몇몇 군데는. 근데 그게 완판 몇 군데 된다고 해서 건설사들이 전반적으로 살아나겠냐. PF금리 떨어지려면 멀었고 이금융권 지원도 한계가 있고 이미 이금융권 엄청 무너지고 있어요. 새마을금고 이번에 또 저기 캠프에 또 요청하고 있어요. 저축은행 받아주기도 바쁜데 저축은행은 이미 30개가 통폐합 됐습니다. 이런 상황들 보시면 어떠냐 답이. 다 나와 있는 상황이다. 결국에는 제2의 태형건설이 터질 건데 오늘은 일단은 부채 비율을 보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생뚱맞게 다른 데가 터질 수도 있다. 왜냐면 지금 전반적으로 다 부실한 상황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